안녕하세요. 축구용품의 모든 것입니다. 1920 시즌 유럽 대륙 최상위 축구클럽 대항전 UEFA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식기를 가지다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8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단판 토너먼트로 치루어졌는데요. 덕분에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결과도 많이 나오면서 더 긴장감 넘치고 재밌는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 중 한 팀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8강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경기가 끝나기 3분 전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리 성공시키며 많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짜릿한 역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였고, 4강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기고 올라온 라이프치히와 격돌하여 3대 0이라는 일방적인 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또 다른 한 팀은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에 빛나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8강에서 바르셀로나와 만나게 되며 레바민 중 가뮌의 대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참사 수준의 8대2라는 스코어를 기록하며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4강에서는 맨시티와의 대결을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지만 올랭피크 리옹이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올라오며 리옹을 상대하게 되었고, 뮌헨 역시 3대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 치러지게 되었고, 포르투갈 리스본 이스타디우 다루스 경기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진에 따라서 파리가 홈팀을, 뮌헨이 원정팀을 배정받았습니다. 파리와 뮌헨 둘 중 어느 팀이 우승하더라도 유러피언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파리가 우승한다면 리그왕 구단으로는 최초의 기록이고, 뮌헨이 우승한다면 바르셀로나에 이어 두 번째로 트래블을 2회 달성한 구단이 되겠습니다. 추경모에서는 추경모답게 유럽 축구 클럽들의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온 축구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라인업과는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파리와 뮌헨이 치렀던 각각의 4강전에서의 선발 명단 22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세르히오 리코 선수는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20.1 유니포리아 팩을 착용했습니다. 부상으로 치료 중인 케일러 나바스 선수를 대신해 출전했는데요. 나바스 선수가 결승전 출전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세르히오 리코 선수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비라인입니다. 왼쪽 수비수 후안 베르나트 선수는 아디다스 코파 20.1 유니포리아 팩을 착용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4강전에서 헤딩으로 세 번째 골을 장식하며 활약했습니다. 중앙 수비수 듀오입니다. 프레스넬 킴펜베 선수는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 13을 착용했고, 주장인 티아고 실바는 나이키 TM4 레전드 8을 착용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네이버후드 팩을 착용하였습니다. 주장인 티아고 실바는 계약이 끝나가면서 파리와 결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고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커리어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수비수 틸로 케러 선수는 나이키 팬텀 GT를 착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마르키니우스 선수와 파레데스 선수도 나이키 팬텀 GT의 런칭팩인 데이브레이크 팩을 착용했습니다. 팬텀 베놈과 비전의 단종 이후 출시된 팬텀 라인의 축구화라서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데르 헤레라 선수는 아디다스 X 19.1 유니포리아 팩을 착용했습니다. 이후 후술할 예정이지만 많은 선수들이 X의 차세대 모델인 X 고스티드 축구화를 착용하고 출전한 반면 에레라 선수는 익숙한 축구화를 선택한 것인지 여전히 19.1 제품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진입니다. 앙헬 디마리아 선수는 방금 언급한 X 고스티드 .1 모델을 착용했습니다. 먼 화면으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흰색의 배경에 앞쪽 어퍼에 검정색 삼선, 그리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금색의 향기 덕분에 고스티드 모델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디마리아 선수는 끈이 있는 .1 모델을 착용하였는데 신기하게도 파리와 뮌헨의 모든 선수들이 끈이 있는 .1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8년생이라는 놀라운 어린 나이에 월드컵도 우승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에 도전하고 있는 킬리안 은바페 선수는 나이키의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을 착용했습니다. 옐로우 컬러와 번개 모양의 수우시가 은바페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잘 어울렸으며
경기장에서도 잘 눈에 띄는 예쁜 컬러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팬텀 GT와 마찬가지로 데이브레이크 팩의 컬러웨이입니다. 드디어 파리에서 챔스 결승에 오른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 13을 착용했지만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시그니처 팩이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그니처 축구화와 걸맞는 활약으로 파리를 우승의 문턱까지 끌고 왔습니다. 과연 네이마르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구단 최초의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입니다. 든든한 수문장이자 주장인 골키퍼 노이어 선수는 아디다스 코파 20.1 임플라이트 팩을 착용했습니다. 이 코파 축구화는 엑스 고스티드와 함께 선보일 신상 컬러웨이 임플라이트 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파란색이 인상적이네요. 수비라인입니다. 바르셀로나를 드리블로 털어버린 요즘 핫한 선수 폰지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3 네이버후드 팩을 착용했습니다. 다시 봐도 명장면인 바르셀로나전에서의 멋진 드리블에 이은 어시스트 덕분에 나이키는 톡톡히 광고 효과를 누렸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듀오 중 제롬 보아탱 선수는 나이키 TM4 레전드 8을 착용했습니다. 네이버후드 팩이 아닌 레드 컬러의 퓨처랩 팩을 착용하였는데요. 소속팀 뮌헨의 유니폼과 잘 어울렸습니다. 본래 왼쪽 수비수였으나 중앙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데이비드 알라바 선수는 아디다스 프레데터 20.1 로우컷 모델을 착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 속에서 최고의 디자인으로 뽑고 싶을 만한 컬러웨이이며 이것 역시 임플라이트 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한 요슈아 키미히 선수는 나이키 팬텀 베놈을 착용하였습니다. 보아탱 선수와 마찬가지로 퓨처 랩팩에 건빨 조합의 제품을 신었습니다.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 선수는 나이키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7을 착용했습니다. 짝으로 나온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는 나이키 팬텀 베놈을 착용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네이버후드 팩의 모델을 신었습니다. 공격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 13을 착용했습니다. 페리시치 선수도 퓨처 랩팩의 빨간 컬러웨이를 착용했네요. 토마스 뮬러 선수와 세어즈 그나브리 선수는 둘 다 아디다스 X 고스티드 .1 모델을 착용했습니다. X 고스티드를 착용한 선수들이 골과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고스티드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득점왕과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을 동시에 차지할 확률이 높은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나이키의 팬텀 베놈 네이버후드 팩을 착용했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까지는 팬텀 베놈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부터는 팬텀 GT를 착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커리어 하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발롱도르가 무산되어 상당히 아쉬울 수도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만을 생각해야겠죠? 과연 레반도프스키와 뮌헨 선수단은 팀의 6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 기록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맞붙을 파리와 뮌헨 양팀 선수들의 축구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양분한 형태이지만 나이키가 14명, 아디다스가 8명으로 나이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퓨마, 언더아머, 미즈노 등의 다른 브랜드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다양성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신발별로 살펴본다면 머큐리얼 베이퍼 13이 4명 착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팬텀 베놈과 팬텀 GT 그리고 엑스 고스티드 .1이 3명 착용으로 그 다음을 이루었습니다. 팬텀 베놈을 신은 선수들이 모두 다음 세대인 팬텀 GT를 착용했다면 팬텀 GT가 1등을 차지했겠네요. 그래도 역시나 선수들 사이에서 머큐리얼 라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시즌 유럽 축구 클럽의 최강팀이 가려져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축구화들이 선수들과 함께 우승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